네,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이제 문장의 짜임이라는 단어 함께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혼문장과 격문장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혼문장이라는 거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짝, 그 관계가 한 번만 드러나는 문장이었고요. 격문장이라 함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혼문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근데 이제 혼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격문장을 이룰 때가 이제 어렵다, 여러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과제로 선생님이 요 옆에 이제 나와 있는 7개의 혼문장들로 격문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과제를 냈었죠. 여러분들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뭐 꽃이 잘 자라서 예서는 행복하다, 나는 눈이 그치기를 기다린다, 뭐 눈이 그치고 눈이 그치자 하늘이 매우 파랗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격문장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2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밑에 선생님이 퍼즐로 비유를 해서 그림도 그려놨었습니다.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문장 2개 이상이 이어진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어질 때 대등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대등하다 혹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는 문장이라는 건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마치 문장 성분인 것처럼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이어진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단 요 연결어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미라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이라는 게 뭘까요? 네, 자,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다 배웠지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적혀있는 뜻을 보세요. 용언의 어간에부터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용언이라는 건 활용을 해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였죠. 그쵸? 을 하는 품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언에는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 2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활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예쁘다는 문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태가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예쁘고 예쁘니 뭐 등등등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활용을 할 때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쁘까지는 모양이 바뀌지 않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요 뒤에 다, 고, 니는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어미 중에서 이제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예시들 보세요. 대등적 연결어미에는요 총 3가지가 있대요. 나열, 대조, 선택의 이제 뜻을 가진 연결어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중학생이다, 뭐 이런 식의 예시 문장이 있겠죠. 자, 그리고 대조를 보세요. 대조. 나는 예쁘지만 너는 귀엽다. 뭐 이런 식의 예시가 있겠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그리고 선택 보세요. 선택.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예쁘거나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예시, 나든지 이런 예시들도 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에도요, 원인, 조건,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진 어미들이 있는데요. 원인을 보세요, 원인. 어서, 이런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나는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조건, 뭐뭐면, 뭐뭐거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는 기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목적, 의도 같은 거. 려고 이런 게 있대요. 나는 곱창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다. 이런 것들이 예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 예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어진 문장을 배울 거예요. 즉,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이러한 연결어미들을 활용해서 한 문장 2개 이상을 이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탐구 보세요. 다음 활동을 하며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주어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보기 보시면 여기서는요, 연결어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고와 아서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래요. 자, 기억 보시면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2개의 혼문장이 나와 있죠. 이거를요, 연결어미 고를 통해서 이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이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나열의 의미를 지닌 겁니다. 자, 그럼 니은 보세요. 길이 너무 좁다. 차가 못 지나간다. 요 2개의 혼문장을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보자 라고 하네요.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여러분,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거죠.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가와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와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활용해서 2개의 혼문장을 이어보시는 거예요. 자, 가 보세요.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 찬호는 글을 쓴다. 여러분 이거를 고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시아는 그림을 그리고 찬호는 글을 쓴다. 겠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겠죠? 역시나 나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색하니까 요 대등적으로를 전부 다 대등하게로 바꿀게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세요.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 동생의 기분이 좋다. 이거를 아서라는 이제 연결어미를 가지고 이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으면 좋을까요?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아서 동생의 기분이 좋다. 겠죠? 여러분 이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겠죠. 그쵸? 역시나 우리가 보기에 니은에서 봤던 것처럼 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괄호 1에 가와 나에서 혼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가와 나에서 만든 이어진 문장을 혼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만들어 보래요. 자, 가 보세요. 시아는 그림을 그리고 찬호는 글을 쓴다 였는데요. 여러분 찬호는 글을 쓴다를 앞으로 옮기고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를 뒤로 옮겨서 써보세요.
찬호는 글을 쓰고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가 되겠죠. 그쵸? 자, 써봅시다. 혼문장의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찬호는 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을 쓰고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 입니다. 자, 그러면 나 보세요. 나. 여러분, 나도 혼문장 두 개를 순서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기분이 좋다를 앞으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를 뒤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생의 기분이 좋아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하나는 자연스럽고요. 하나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떤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가는 순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워요, 의미가. 근데 요 나를 보세요. 동생의 기분이 좋아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 이거는 문장이 갑자기 확 어색해지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원래 문장에서 보시면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라는 게 원인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동생의 기분이 좋다 인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앞으로 왔으니 당연히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혼문장 두 개 이상이 대등하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혼문장 하나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혼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이어진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뒤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시면 윤지는 웃었지만 민서는 울었다. 여러분, 이거 아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이제 대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요 지만이라는 연결어미가 쓰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세요.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네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여러분, 음연이라는 연결어미 쓰였네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어미 중에서 이제 대등적 연결어미의 고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요 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시아는 그림을 그리고 찬호는 글을 쓴다. 이렇게 나열의 의미로 많이 쓰여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고라는 연결어미가 쓰이면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문장 한번 보세요. 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요거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의 고는 과연 대등적 연결어미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나는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탈이 난 거니까 여기에서의 고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쵸? 원인에 해당되는 어미일 겁니다. 즉, 여러분, 요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가 쓰였다고 해서 전부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견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의미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2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아는 문장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직 이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도 덜 됐을 텐데 이제 또 아는 문장이라는 걸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
하지만 우리 열심히 진도 나가고 등교했을 때 복습하면서 공부 잘 해봅시다. 자, 127페이지 아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어진 문장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연결어미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연결어미라는 거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다 라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우리가 이제 의미 관계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어떤 이제 큰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을 때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게 바로 전성어미라는 겁니다. 전성어미란 무엇이냐면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절이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이라는 건 교과서 125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었는데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법 단위로 더 큰 문장의 일부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전성어미를 이제 전성어미로 인해서 문장에서 기능을, 품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어미에는 총 3가지가 있네요. 명사형 어미. 문장에서 명사, 잠시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있네요. 문장에서 잠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잠시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미다라는 거죠. 개나 도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어미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탐구 1번 활동을 함께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1번 보세요. 보기와 같이 겹문장을 만들어 보고 빈칸에 들어가는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보세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다 라는 문장을요, 농부는 바란다 라는 문장 안에 절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농부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넣었네요. 그럼 여러분 전체 문장 보세요. 농부는이 주어고 바란다가 서술어죠. 그리고 여기 안에 안긴 문장인 농사가 잘 되다는 농사가가 주어고 잘 되다가 서술어예요. 근데 이제 요 문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로 이제 안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되다에서 다라는 어미가 기로 바뀌었죠. 옆에 보시면 기는 명사형 어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농부는 바란다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라는 절은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요? 농부는 바라는데 뭐를 바래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 거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목적어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잠시 명사의 형태를 빌려서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문제 보세요. 지수가 그 일을 해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지수가 주어고요. 해냈다 서술어죠. 그 일을 목적어입니다. 이 문장을요, 무엇이 분명하다라는 큰 문장 안에 아는 문장 안에 넣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라는 전성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도 명사형 어미였죠. 그쵸? 그러니까 잠시 이 지수가 그 일을 해냈다라는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미 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라는 절이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분명하다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다는 서술어인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아는 문장이 여러분들 이어진 문장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나는 주어죠. 들었다 서술어죠. 그리고 소리를 목적어 입니다. 그리고
이 큰 아는 문장 안에 아기가 울다가 들어가야 돼요. 아기가 주어고요. 울다 서술어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는이라는 전성어미가 붙었는데 요 는은 뒤에 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관형사형 어미인 거죠. 이 문장에서 잠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우는은 이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민호는 주어고요. 띄었다 서술어죠. 요 큰 아는 문장 안에 땀이 나다가 들어갈 겁니다. 땀이 주어고요. 나다가 서술어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민호는 땀이 나게 띄었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요 개는 뒤에 띄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잠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쵸? 부사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땀이 나 개는 이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띄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음씨가 곱다가 승재는 뭐뭐하다 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재는이 주어고요. 마음씨가 주어, 역시나 주어고 곱다 서술어입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마음씨가 곱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전성어미의 역할을, 전성어미의 도움을 딱히 받지는 않네요. 그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씨가 곱다라는 건, 요 승재는 뭐뭐하다라는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많이 어렵죠. 그쵸? 지금 품사와 문장 성분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분명하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지수가 그 일을 해냈다라는 안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명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으로 전체 문장에서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그쵸? 자, 2번 보세요. 나는 소리를 들었다. 라는 아는 문장 안에 아기가 울다라는 안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아기가 우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민우는 뛰었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땀이 나다가 안긴 거죠. 그쵸? 개라는 부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땀이 나게는 이 전체 문장에서 뒤에 뛰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승재는 뭐뭐하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마음씨가 곱다라는 문장이 안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전성어미가 붙지는 않았고요. 마음씨가 곱다가 이제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승재는 이라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뒤에 가서 정리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탐구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두 문장의 종류를 만들어 봅시다.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두 종류의 문장이 있대요. 옆에 자료실 보시면 인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말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이고요.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말 뒤에 조사 고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옆에 탐구 2번 봅시다. 자, 민재가 말하였는데요. 뭐라고 말하였냐면 혁수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두 개의 이제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재는 혁수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나 보세요. 민재는 혁수의 말이 옳다고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가에는요, 큰 따옴표가 붙어 있고 라고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큰 따옴표가 없고요, 고라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를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나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주는 말하였다라는 문장 안에 할아버지께서 취미로 화초를 기르신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직접 인용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한번 간접 인용으로 써보세요. 자, 첫 번째 간접 인용, 직접 인용으로 쓰려면 일단 큰 따옴표를 붙여야 되죠. 할아버지께서 취미로 화초를 기르신다. 자, 큰 따옴표 닫고요. 조사는 뭐가 붙어야 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접 인용으로 쓰려면 큰 따옴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취미로 화초를 기르신다. 조사는 고 말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용하는 문장 만드는 거는 쉽죠? 그래도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건데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 큰 따옴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떤 조사가 붙는지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128페이지 마지막에 아는 문장이 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아는 문장은 어떤 절,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느냐에 따라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으로 나뉜다. 총 5개의 아는 문장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이래요. 명사형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 나는 기다렸다. 무엇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에 그가 오다라는 문장이 안긴 거죠. 근데 요 기라는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요 전체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라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그가 오기라는 게 이제 명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형절 보세요.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래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소설책이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내가 읽다라는 문장이 안긴 겁니다. 근데 요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소설책 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 내가 일단은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은 이라는 건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관형절이고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사절 보세요.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 입니다. 부사형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빙수는 차가웠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이가 시리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겁니다. 요 도록이라는 부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뒤에 차가웠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이가 시리도록은 요 전체의 아는 문장 안에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서술절입니다.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라고 나와 있네요. 토끼는 뭐뭐하다라는 전체 아는 문장 안에 앞발이 짧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앞발이 짧다는 전성어미는 따로 붙지 않고요.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서술절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서술절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앞발이라는 걸 생략하고서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토끼는 짧다죠. 근데 이 문장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토끼는 짧은 게 아니라 토끼가 앞발이 짧은 거잖아요. 그쵸?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주어만 2개고
서술어는 한 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전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이게 과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호는 말하였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가 안긴 겁니다. 이거는 큰 따옴표도 있고 조사가 라고 쓰였으니까 직접 인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아는 문장의 총 5가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27페이지에서 같이 봤던 문장들이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아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는 명사, 여기다 쓰지 말고 번호 앞에다 씁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자,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아기가 울다라는 문장이 안긴 거고요.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 문장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민우는 뛰었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땀이 나다가 안겼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부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뛰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승재는 뭐뭐하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마음씨가 곱다가 안긴 거예요. 근데 마음씨가 곱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수 1번 보세요. 지수가 그 일을 해냈다라는 문장의 입장에서는 명사절로 안긴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기가 울다는 관형절로 안긴 거고요. 땀이 나다는 부사절로 안긴 거고, 마음씨가 곱다는 서술절로 안긴 거고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차이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숨차게 진도 쭉 나갔습니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혼문장이랑 겹문장에 대해서 배웠고, 겹문장 안에는 또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 안에는 또 대등하게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가지가 있고, 아는 문장 안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아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구글 클래스 통해서 항상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등교해서 같이 복습하고 그리고 학습활동 문제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